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세가 된 남자입니다.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고민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사실 저한테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3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수민이라고 하는데 저와 동갑이고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같은 과목 레포트를 쓰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때 수민이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예쁘다고 할 수도 없었지만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같이 과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대학 시절에는 둘 다 가난한 학생이었으니까 데이트도 소박했어요. 학교 근처 저렴한 식당에서 밥 먹고 영화관 대신 DVD방에서 영화 보고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 주고받고 그랬죠. 그런데도 정말 행복했어요. 수민이가 항상 제 편이 되어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줬거든요. 특히 제가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너무 어렵다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민이만은 달랐어요. 오빠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같이 응원할게. 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험을 받고 훈련도 받았어요. 몇 번이나 떨어져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수민이가 계속 옆에서 힘이 되어줬거든요. 제가 훈련 때문에 지방에 있을 때도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물어봤고 주말마다 기차 타고 와서 만나기도 했어요. 드디어 부조종사가 됐을 때 수민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좋아하면서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오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꿈을 이뤘네.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 순간 정말 이 여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부조종사로 몇 년 일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기장 승진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연봉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기장이니까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요. 수민이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오빠가 기장이라니 정말 대단해.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작년에 기장이 되고 나서 부모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특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내가 기장도 됐으니 더 좋은 여자를 만날 때가 됐다. 수민이는 이제 그만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수민이가 예쁘지도 않고 집안 배경도 그저 그렇고 평범한 회사원이라서 저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너가 기장인데 왜 그런 평범한 애와 결혼하려고 하니? 이제는 의사 딸이나 사업가 딸, 아니면 최소한 대기업 다니는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아, 남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 선택이야. 지금 너 조건이면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대학생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니?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집에 가면 정말 스트레스예요. 어머니께서는 아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좋은 집안 딸들을 계속 소개해 주려고 하세요. 한 번만 만나보라면서 사진까지 보여주시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진들을 보니까 다들 정말 예쁘더라고요. 수민이보다 훨씬 예쁘고 집안도 좋고 스펙도 좋고요. 며칠 전에는 어머니께서 내가 아는 교수님 딸이 있는데 정말 예쁘고 착해. 의대생이고 집안도 정말 좋아. 한번 만나보기만 해.
라고 하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한 번만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거든요. 기장이 되고 나서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괜찮은 여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수민이와 결혼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동료 기장들을 보면 대부분 정말 예쁜 부인들을 두고 있어요. 승무원 출신이거나 아나운서 출신이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집안 출신이거나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을 때면 괜히 수민이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게다가 수민이는 지금도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도 저의 절반도 안 돼요.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왜 수민이는 그대로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민이에게 미안해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인데 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버리는 게 맞나 싶거든요. 수민이는 아직도 저를 정말 사랑해요. 제가 기장됐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저를 그냥 오빠라고 부르고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줘요. 며칠 전에도 수민이가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할까? 나이도 이제 35인데. 부모님들도 걱정하시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수민이 표정이 이상해지는 게 보였어요. 오빠, 혹시 나 때문에 고민되는 거야? 내가 부족해?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좀 더 준비하고 싶어서 그래라고 했지만 수민이도 눈치채는 것 같아요. 요즘은 수민이가 예전보다 더 저한테 잘해줘요. 맛있는 거에서 갖다 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마사지도 해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마치 저를 붙잡으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수민이를 보시면서 저 애가 널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이구나. 여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복잡해져요. 사실 제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수민이와 헤어지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면 분명히 제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머니 말씀처럼 의사 딸이나 사업가 딸과 결혼하면 제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민이와의 13년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때 진심이 가짜는 아니었잖아요.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시겠다고 한 교수님 딸을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좋다면? 수민이보다 훨씬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다면?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동시에 수민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속일 수도 없고요. 정말 답답해요. 제 마음 한편으로는 수민이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욕심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어머니께서 소개해주신 교수님 딸을 만나게 된 날이 왔어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카페였는데 어머니께서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정장 입고 가라. 라고 하셔서 정말 격식을 차려서 갔어요. 평소에는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날만큼은 정말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는데 한 여자분이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민지 씨였어요. 첫눈에 봐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화장도 정말 예쁘게 하셨고 입고 있는 옷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수민이와는 정말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수민이는 평소에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옷도 실용적인 걸 위주로 입는데 민지 씨는 정말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민지예요. 기장님이시라고 들었어요. 라고 인사하시는데 목소리도 정말 좋더라고요. 차분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이런 여자가 진짜 기장 부인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 기장들의 부인들을 봤을 때 느꼈던 그런 품격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유명한 대학교 의대 교수님이고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하셨어요. 정말 완벽한 집안이었죠. 제가 아는 상류층 집안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공업계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기장님 같은 분을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수민이는 그냥 오빠 멋져.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반응하는데 민지 씨는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 있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민지 씨가 정말 똑똑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항공업계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항공산업이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장님은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가요? 특히 국제선 운항 재개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깊이 있고 전문적인 질문이었어요. 수민이 같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오빠 대단해. 오빠가 최고야.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오빠가 하는 일이니까 다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텐데 민지 씨는 정말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마치 동등한 파트너와 대화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의사로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항공의학 분야는 정말 흥미로워요. 기장님들의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시차 적응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장거리 비행 후의 생체 리듬 회복이나 수면, 패턴 관리 같은 부분도 의학적으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전문적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탄했어요. 제 직업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수민이는 그냥 오빠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좋겠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민지 씨 외모도 정말 수민이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피부도 하얗고 매끄럽고 키도 크고 몸매도 정말 좋고요. 특히 웃을 때 정말 예뻤어요. 치아도 하얗고 가지런해서 정말 완벽한 미소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런 여자와 함께 있으니까 괜히 제가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기장님, 평소에 운동은 어떤 걸 하세요? 저는 테니스를 치거든요.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셔서요. 그리고 주말에는 승마도 해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테니스의 승마라니 정말 상류층 스포츠잖아요. 수민이는 헬스장도 돈 아깝다고 집에서 홈트레이닝만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 헬스장에서 운동한다고 했더니 헬스도 좋죠. 저도 가끔 헬스장 가는데, 기장님은 어떤 운동 위주로 하세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기장님처럼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코어 근육 강화가 필수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전문적인 지식까지 갖추고 계신 거예요.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시간이 되시면 저녁도 함께 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라고 민지 씨가 제안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만나서 커피만 마시고 헤어질 계획이었는데 너무 좋은 분 같아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사실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간 곳은 정말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민지 씨가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셰프가 프랑스에서 수업을 받고 와서 정말 요리를 잘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니까 가격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코스 요리가 1인당 15만 원이었어요. 전체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민지 씨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와인도 주문하시고 이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나오는 건데 정말 맛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와인을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민이와는 보통 3만 원짜리 한정식집이나 2만 원짜리 파스타집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5만 원 넘어가면 오빠, 너무 비싸지 않아? 다른 데 가자. 라고 하곤 했어요.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민지 씨에게는 그게 일상인 것 같았어요. 기장님, 해외 노선도 많이 다니시죠? 저는 유럽 여행을 정말 좋아해요. 작년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한 달 동안 다녀왔거든요.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 같은 곳들을 정말 꼼꼼히 봤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피렌체와 로마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문화를 체험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이라니 정말 부러웠어요. 수민이는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도 돈 때문에 망설이는데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제주도나 한번 가볼까? 내가 항공료 할인받을 수 있어서 저렴하게 갈 수 있어라고 했더니 오빠, 그래도 숙박비랑 식비 생각하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자.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고 넷플릭스 보는 것도 충분히 좋아. 라고 하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민지 씨가 저도 항상 안정적이고 성공한 남자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의사들은 너무 뻔하고 성격도 까다로운 분들이 많고요. 변호사들은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장님 같은 분이 정말 이상적이에요. 안정적이면서도 로맨틱하고 세계 각국을 다니시니까 시야도 넓으실 것 같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저를 좋게 봐주시는데 수민이와 계속 사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민지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호감이 가득한 게 느껴졌거든요. 기장님은 어떤 여성을 이상형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민지 씨가 살짝 웃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수민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어요. 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이요. 무엇보다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더니 민지 씨가 저도 그런 관계를 원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 말이에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이고 성숙한 생각이었어요. 수민이는 항상 사랑이면 다 되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니까 행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만 접근했는데 민지 씨는 정말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더군다나 민지 씨는 앞으로의 계획도 정말 확실하셨어요. 저는 전문의 과정 마치고 나면 개인 병원을 차릴 생각이에요.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강남 쪽에 좋은 위치를 벌써 알아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 지방과 연결된 상류층 환자들도 많이 올 거예요. VIP 환자들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분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항공업계 고위직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제자 중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계신 분도 있고, 인천공항공사 임원으로 계신 분도 있어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민이는 제가 성공하는 걸 그냥 옆에서 응원만 해줬는데 민지 씨는 제 커리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좋은 집안과의 결혼의 의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며느리감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래요.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특히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도움이 되는 부인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세요 라고 민지 씨가 덧붙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수민이와는 13년 동안 사랑만 하면서 살았는데 민지 씨는 사랑과 현실을 다 고려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계셨고요. 기장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 지위, 가족 간의 조화.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되죠. 현실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수민이 생각이 났어요. 수민이는 항상 사랑이면 다 되지 않을까? 돈이 없어도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어. 집이 작아도 같이 있으면 따뜻할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정말 순진하고 로맨틱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지 씨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기장님과 이렇게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서 클래식 공연에 가시는데 기장님도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클래식 공연이라니 정말 품격 있는 데이트였어요. 수민이와는 보통 영화나 볼링 아니면 놀이공원 가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민지 씨와 대화하니까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클래식 공연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럼 제가 연락드려서 일정 조율해 드릴게요. 기장님이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민지 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확실하고요. 게다가 저를 정말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와서 수민이한테 온 카톡을 본 순간이었어요. 오빠, 오늘 하루 어땠어?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어? 피곤하겠다. 내일 시간 되면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오빠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으로 해줄게. 그리고 오빠가 좋아하는 김치전도 부쳐줄게. 사랑해, 오빠. 오늘도 고생했어.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수민이는 지금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그것도 정말 즐겁게요. 게다가 그 여자와 다음 약속까지 잡고 온 거였고요. 잠이 안 와서 밤새 생각했어요. 민지 씨와 수민이를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외모로는 당연히 민지 씨가 훨씬 예뻤고 스펙으로도 비교가 안 됐어요. 집안 배경도 천지 차이였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완전히 달랐어요. 무엇보다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 났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민이와의 13년이 계속 생각났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저를 믿어준 사람이거든요. 조종사 되겠다고 했을 때 다들 반대했지만 수민이만은 끝까지 응원해줬어요. 제가 훈련 받느라 힘들어할 때 옆에서 밤새 간병해준 것도 수민이었고,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할 때 위로해준 것도 수민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민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기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클래식 공연 일정도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기장님에 대해 정말 좋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머니께서도 빨리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라고 덧붙여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은 바로 그 순간에 수민이가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요. 오빠, 아침 거르지 말라고 내가 도시락 싸왔어. 오빠가 좋아하는 불고기 들어있고 계란말이도 만들었어. 그리고 오빠가 피곤할 때 먹으라고 견과류도 따로 챙겨왔어. 라고 하면서 정말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수민이는 이렇게 순수하게 저를 사랑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거든요. 게다가 그 여자에게 또 만나자고 답장을 보내려던 참이었고요. 수민아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오빠 얼굴이 보고 싶었어. 요즘 뭔가 바빠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오빠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껏 만들었어. 아침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수민이가 싸온 도시락을 받으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지 씨와 비교가 되면서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민지 씨 같으면 이렇게 직접 도시락을 싸서 회사 앞까지 가져다 주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게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점심시간에 수민이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락 하나에도 수민이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불고기도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리했고, 계란말이도 제 취향에 맞게 간을 맞춰놨고, 반찬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넣었어요. 13년 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심함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민지 씨가 어제 말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 현실적인 결혼, 남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부인. 이런 말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민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기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클래식 공연 일정이 나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인데 시간 되시면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기장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정말 심장이 뛰었어요. 벌써 부모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민지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정말 상류층 가정의 품격을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도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시간 괜찮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민지 씨가 정말요? 너무 좋아요.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공연 티켓은 제가 준비할게요. 정장 차림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민이었어요. 토요일은 원래 수민이와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수민이가 오빠, 이번 주 토요일에 새로 나온 영화 보러 가자. 오빠가 좋아할 것 같은 액션 영화야. 라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핑계를 대야 할지 고민하다가 수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수민아, 미안한데 토요일에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영화는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
라고 했어요. 수민이가 토요일에 회사 일이? 그럼 어쩔 수 없지. 오빠 일이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보자. 라고 하면서도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그런 수민이를 속이고 있다는 게 정말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민지 씨와의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었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공연홀로 가는데 정말 긴장됐어요. 민지 씨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요. 공연홀에 도착하니까 민지 씨가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품격 있어 보이는 중년 부부가 계셨어요. 기장님, 오셔서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라고 민지 씨가 소개해 주더라고요. 민지 씨 아버지는 정말 카리스마 있어 보이셨고 어머니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셨어요. 수민이 부모님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민지 아버지입니다. 기장님에 대해 민지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는데 정말 교수님다운 품격이 느껴졌어요. 저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지 씨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라고 인사드렸더니 민지 씨 어머니가 기장님 정말 멋지시네요. 민지가 기장님 얘기만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지적이고 품격 있는 대화였어요. 민지 씨 아버지가 항공업계도 정말 어려운 분야죠. 특히 기장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대단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항공 분야는 정말 전문성과 책임감이 중요한 분야잖아요. 기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발전하는 거겠죠. 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수민이 부모님은 저를 그냥 수민이 오빠, 우리 사위 이런 식으로만 대하셨는데 민지 씨 부모님은 저를 하나의 전문가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공연이 시작됐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클래식 공연이었어요. 수민이와는 팝 콘서트나 뮤지컬 정도 본 게 전부였는데 이런 클래식 공연은 처음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모두들 품격 있게 차려입고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민지 씨가 중간중간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에요. 정말 유명한 곡이죠. 라고 하면서 음악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시더라고요. 이런 문화적인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로웠어요. 공연이 끝나고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어요. 민지 씨 아버지가 기장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하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물론 좋다고 했죠. 가게 된 곳은 정말 고급 한식당이었어요. VIP룸에서 식사를 했는데 서비스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이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고 음식도 정말 고급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한 끼 식사비가 얼마나 될지 감도 안 왔어요. 식사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민지 씨 아버지가 기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항공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재는 국내선 위주로 운항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선 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관리직으로도 발전하고 싶고요 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좋은 계획이네요.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항공청에 계신 분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벌써 인맥까지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좋은 집안과의 결혼이 가져다주는 혜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민이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서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은 전혀 없었거든요. 민지 씨 어머니도 민지가 기장님 얘기를 정말 좋게 하더라고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 같다고 하면서요. 저희도 민지가 좋은 분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에 수민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오빠, 회사 일 잘 끝났어? 너무 늦지 말고 들어가. 피곤할 텐데 일찍 쉬어.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지 씨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수민이는 집에서 저를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거짓말로 속이고 와 있는 거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민지 씨 아버지가 기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 뵙죠. 제가 말씀드린 항공청분 연락처 정말로 전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고 인사드렸는데 민지 씨가 기장님, 저도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부모님께서도 기장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민지 씨 가족과의 만남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품격 있고 지적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수민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13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온 사람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게 정말 양심에 걸렸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수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수민아, 나 지금 들어왔어라고 했더니 오빠, 오늘 회사 일 어땠어? 너무 힘들지 않았어? 라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응, 괜찮았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민이는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순수하게 걱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빠, 내일은 시간 돼. 내가 오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그리고 오빠가 스트레스 받을 때 좋다는 차도 사놨어. 함께 마시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민지 씨는 클래식 공연과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하고 수민이는 김치찌개와 차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둘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날 수민이를 만났어요. 수민이는 정말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여놨더라고요. 오빠, 이거 진짜 맛있게 끓였어. 김치도 잘 익은 걸로 골라서 했고, 돼지고기도 좋은 걸로 샀어. 라고 하면서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수민이를 바라보니까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 씨처럼 계산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 요즘에 뭔가 다른 것 같아. 예전보다 말도 적어지고 표정도 어둡고. 무슨 일 있어? 라고 수민이가 물어봤어요. 정말 예리한 여자예요.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변화를 느끼더라고요.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래. 기장이 되고 나니까 책임도 무겁고 하다 보니까 라고 둘러댔지만 수민이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빠, 정말 그것뿐이야?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우리 13년 사귀었는데. 나는 오빠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셨고 그 여자를 만나봤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조건이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민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히 보이거든요. 대신 수민아, 우리 결혼 언제 할까? 우리 나이도 이제 35이고 부모님들도 기다리고 계시잖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민이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정말? 오빠가 먼저 결혼 얘기를 하네. 나는 언제든지 좋아. 오빠만 준비되면 언제든 결혼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잖아. 좀 더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수민이가 오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집은 작은 거라도 괜찮고 결혼식도 간단하게 해도 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수민이를 보니까 정말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 씨는 결혼에 대해서도 정말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했는데 수민이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수민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오빠, 사실 나 요즘 너무 불안해. 오빠가 기장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나만 바라봤는데 요즘엔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아. 혹시 더 좋은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민이가 벌써 눈치를 챈 거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13년이나 사귀었는데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라고 수민이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예리했어요. 제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수민이는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라고 했지만 수민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13년 동안 사귀면서 이렇게 거짓말한 적 있었어? 오빠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신 거지? 라고. 정확히 맞히는 거예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민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수민아, 미안해. 사실라고 말하려는데 수민이가 손을 들어 막더라고요. 말하지 마. 듣기 싫어. 그냥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만 말해줘. 나랑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그 여자를 선택할 건지.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수민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가 확실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민지 씨도 좋지만 수민이도 소중하고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수민아, 조금만 시간을 줘.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라고 했더니 수민이가 시간? 13년도 모자라서 더 시간이 필요해? 오빠.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민이가 일어나면서 오빠, 일주일 줄게. 일주일 후에 확실한 답을 줘. 나를 선택할 건지 그 여자를 선택할 건지. 그때까지 나는 연락 안 할게. 오빠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천천히 생각해봐. 라고 하고는 나가버린 거예요.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지 씨를 선택하면 제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수민이를 버리는 게 맞나 싶고 수민이를 선택하면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게 아까운 것 같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아, 민지 씨 아버지한테서 연락 왔어. 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빨리 다음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신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뭘 더 생각해? 이런 좋은 기회가 언제 또 올 것 같니? 수민이는 이제 그만 정리하고 민지 씨와 진지하게 만나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수민이와 13년이나 사귀었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13년? 그게 뭐가 중요하니?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발목 잡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어머니, 그래도 수민이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조종사 되겠다고 할 때도 끝까지 응원해줬고요 라고 했더니 그런 건 다 옛날 얘기야.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야. 민지 씨 같은 여자와 결혼하면 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항공청에 있는 분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고 병원도 차리실 거라고 하잖아. 그런 기회를 놓치고 뭘 하겠다는 거니?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현실적으로는 민지 씨가 훨씬 나은 선택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수민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수민이가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민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기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공연 정말 즐거웠어요. 부모님께서도 기장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집에 초대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자는 뜻이었죠.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어요. 수민이와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도 되나 싶었거든요. 고민하다가 시간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장했더니 네, 기다릴게요. 그런데 기장님, 혹시 다른 분과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저희는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라는 메시지가 또 왔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민지 씨도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는 거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민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현재는 민지 씨만 만나고 있어요 라고 애매하게 답장했는데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은 민지 씨만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수민이는 연락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건 맞잖아요. 민지 씨에게도 수민이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제 모습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4일째 되는 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민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도 새로 했더라고요. 오빠, 잠깐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더 차분하고 단호한 느낌이었거든요. 회사 근처 카페로 가서 마주 앉았는데 수민이가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오빠, 3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결정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결정? 라고 물어봤더니 나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볼 거야. 13년 동안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민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항상 저만 바라보고 저를 기다리기만 하던 수민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게 처음이었어요. 수민아, 갑자기 왜 그래? 일주일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오빠, 솔직히 말해봐. 3일 동안 뭘 생각했어? 나를 선택할지 그 여자를 선택할지 고민했지? 그런데 3일이나 고민해야 할 정도로 애매한 감정이라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니야? 정말 예리했어요. 수민이 말이 맞았어요. 만약 제가 수민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민지 씨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3일이나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빠, 사실 나한테도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 우리 회사 부장님이 소개해주신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의사고 나이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나를 정말 좋게 봐주셔. 라고 수민이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민이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라고 물어봤더니 오빠가 변한 게 느껴진 그때부터. 약 한 달 전부터야.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부장님이 계속 권하시고 그분도 정말 성의를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 그럼 너도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네? 라고 했더니 오빠가 먼저 속인 거잖아. 나는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 오빠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렸는데 오빠는 계속 회피만 하고 있더라고. 수민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먼저 민지 씨를 만나기 시작했고 수민이를 속였거든요. 수민이는 그걸 알면서도 참고 기다려준 거였는데 저는 계속 우유부단하게 굴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 어떤 분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김영민이라고 하시는 분이야. 36세고 정형외과 의사야.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셔. 무엇보다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고 한편으로는 수민이를 놓치는 게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이 줄어든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오빠, 우리 이제 정말 정리하자. 13년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고 서로 많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아. 오빠도 그 민지 씨가 정말 좋은 것 같고 나도 영민 씨가 정말 좋더라고. 정말 담담하게 말하는 수민이를 보니까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수민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응, 이제 끝이야. 13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오빠. 오빠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서로 다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민이가 일어나면서 오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접어두고 민지 씨와 행복하게 살아. 나도 영민 씨와 행복할 테니까. 우리 서로 좋은 기억으로만 남자. 라고 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나가버렸어요. 카페에 혼자 남은 저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수민이가 먼저 결정을 내려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정말 깔끔하게요.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이 없어져서 안도되기도 하고요. 그날 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수민이와 정리됐어요. 수민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이제 민지 씨에게 집중할 수 있겠네. 빨리 민지 씨한테 연락해서 이번 주말에 집에 가겠다고 해.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 얘기도 꺼내보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13년 동안 함께했던 수민이와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진다는 게 뭔가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민지 씨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다음날 민지 씨한테 연락했어요. 민지 씨, 이번 주말에 댁에 초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간 괜찮아요?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요? 너무 좋아요.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토요일 오후 6시에 오시면 될까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민지 씨 집 주소를 받아보니까 정말 고급 주택가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동안 민지 씨가 돈 많은 집딸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토요일이 되어서 민지 씨 집에 갔는데 정말 저택이었어요. 대문부터가 남달랐고
정원도 정말 넓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이런 집에서 자란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민지 씨가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맞아주더라고요. 기장님, 오셔서 감사해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우아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집 안도 정말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부잣집이었거든요. 거실에는 정말 비싸 보이는 가구들과 그림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품격 있는 분위기였어요. 기장님, 부모님께서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이미 기장님 얘기를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하셨어요. 라고 민지 씨가 말하더라고요. 벌써 주변에 저를 소개하고 다니셨다는 거였어요. 민지 씨 부모님을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특히 민지 씨 어머니가 기장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지가 기장님 얘기만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민지 씨 아버지가 기장님, 항공업계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무인항공기나 자율비행 기술이 발달하면 기장의 역할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라고 정말 전문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지적인 자극을 받았어요. 수민이와는 절대 나눌 수 없는 종류의 대화였거든요. 이런 집안과 연결된다면 제 인생도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지 씨와 둘이서 정원을 산책하게 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 그리고 작은 연못까지 있었거든요. 기장님, 오늘 저희 집에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께서도 기장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라고 민지 씨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기장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직접적인 표현이었어요. 이제 정말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자는 뜻이었거든요. 저도 민지 씨와 좋은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민지 씨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그럼 저희 정말 잘 맞는 것 같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수민이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에 카페에서 만났을 때 수민이가 오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접어두고 민지 씨와 행복하게 살아.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수민이는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요. 13년 동안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잖아요. 수민이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고 저도 이제 민지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거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민지 씨 가족들이 저를 정말 환영해 주시고 민지 씨도 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어머, 기장님. 오늘 정말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어디 좋은 곳에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지인 댁에 저녁 초대받아서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아, 그러고 보니 수민 씨 못 본 지 며칠 됐네요. 요즘 안 오시나요? 예전엔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시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옆집 아주머니도 수민이가 안 온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13년 동안 수민이가 정말 자주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아주머니들도 다 아는 사이였고요. 아, 수민이는 요즘 좀 바빠서 잘 못 와요 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수민이가 이 집에 오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문득 수민이가 13년 동안 이 집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같이 요리하고 같이 드라마 보고 같이 청소하고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민지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데 자꾸 수민이 생각이 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항공사에서 국제선 확장 계획이 발표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국제선 기장을 선발한다는 공고가 났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국제선 기장이 되면 연봉도 훨씬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거였어요. 전국에서 베테랑 기장들이 다 지원할 거라서 저 같은 신참 기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히 추천서나 인맥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민지 씨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생각났어요. 항공청에 계신 분을 소개해드릴겨 라고 하셨던 말씀 말이에요. 이럴 때 써먹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았어요. 민지 씨한테 전화했어요. 민지 씨, 혹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항공청에 계신 분 정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국제선 기장 선발을 하는데 그쪽 추천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지 씨가 물론이죠.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서 기장님을 정말 좋아하시니까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분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빨랐어요. 당일 저녁에 바로 만남이 성사된 거였어요. 이게 바로 인맥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민이와 결혼했다면 절대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저녁에 민지 씨 집에 갔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 와 계셨어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셨더라고요. 정말 높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민지 아버지한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장이 되신 것도 대단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분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그분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국제선 기장 선발에 지원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서도 써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이런 높은 분이 저를 직접 도와주시겠다고 하다니요. 민지 씨와 결혼하면 이런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민지 씨 아버지가 기장님, 어떠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죠? 저희 가족이 되시면 이런 분들과 계속 인연을 맺을 수 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연결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런 연결이 실제로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체감했고요. 민지 씨도 기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께서 기장님을 정말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장님이 성공하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국제선 기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민지 씨 가족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문득 생각해보니 수민이는 이런 걸 알까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게 됐다는 걸요. 예전 같으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기면 수민이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학교 동기한테 연락이 와서 야, 너 수민이 결혼한다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벌써 결혼한다고? 뭐라고? 언제?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 달 말이래. 의사랑 결혼한다고 하더라.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진짜 빠르게 진전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민이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저와 헤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 동료가 수민이가 너한테 연락 안 했나? 결혼식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연락 안 왔어라고 했더니 아, 그럼 너희 완전히 정리된 거구나. 수민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했는데 너한테만 안 했네. 정말 서운했어요. 13년 동안 사귀었는데 결혼한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다니요. 그것도 초대도 안 받고요. 수민이가 정말 저와 완전히 선을 그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질투도 났어요. 수민이가 저와 헤어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게 그동안 저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던 건가 싶었거든요. 아니면 그 의사가 정말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날 저녁에 민지 씨한테 전화했어요. 민지 씨 시간 되시면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민지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라고 했더니 알겠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요. 사실 민지 씨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어요. 수민이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는데 저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국제선 기장 기회도 생겼고 민지 씨 가족의 지원도 확실하니까 이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민지 씨와 만났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민지 씨, 저와 결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민지 씨가 정말 놀라면서 기장님,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저는 기장님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이번 달 말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실하게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지 씨 표정이 약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기장님이 저한테 프로포즈하는 이유가 그 여자친구 때문인 건가요? 저와 진짜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여자친구에 대한 질투나 경쟁심 때문인 건 아니죠?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수민이가 한 달 만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극을 받은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민지 씨와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민지 씨 가족분들도 정말 좋으시고 민지 씨도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거든요. 그 여자친구 일은 그냥 계기일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지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기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기장님을 좋아하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어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잖아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지 씨가 덧붙여서 그리고 기장님이 그 여자친구와 완전히 정리가 되셨는지도 확신이 안 서요. 아직 그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와 결혼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냉정하고 현실적인 분석이었어요. 민지 씨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아직 수민이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수민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가 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기장님이 정말 저를 선택하신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려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지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수민이에 대한 질투 때문에 성급하게 민지 씨한테 프로포즈를 했던 거예요. 그런 동기로 결혼을 결정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민이가 결혼을 취소했다는 거였어요. 그 친구가 또 연락이 와서는 야, 수민이 결혼 취소됐대. 그 의사랑 헤어졌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봐. 결혼 준비 다 하다가 갑자기 취소했다더라. 그 의사도 정말 당황했을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민이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그 의사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수민이한테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저희는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연락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날 수민이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라는 문자였어요. 정말 심장이 뛰었어요. 수민이가 왜 갑자기 연락한 걸까요? 결혼 취소하고 저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언제 만날까? 라고 답장했더니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자주 갔던 그 카페에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카페는 저희가 대학 시절부터 자주 갔던 곳이었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했고요. 수민이가 왜 하필 그곳을 택했을까 싶었어요. 저녁에 카페에 갔는데 수민이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게 입고 있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오빠, 와줘서 고마워. 라고 수민이가 말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이었어요. 결혼 취소됐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수민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오빠, 사실 나 거짓말했어. 영민 씨라는 의사 만난 것도 거짓말이고 결혼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고? 응.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고 나서 정말 화가 났어. 그래서 오빠도 질투하게 만들고 싶었어. 나도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고, 심지어 결혼까지 한다고 거짓말한 거야. 정말 어이없었어요. 수민이가 저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수민이가 저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혼자 울면서 오빠 생각했어. 정말 바보 같지? 오빠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나 혼자 이런 거짓말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수민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수민이 없이 지내는 게 생각보다 외롭고 허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빠, 나 정말 미안해. 거짓말해서 미안하고 오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나 오빠 없으면 정말 안 되겠어. 13년 동안 오빠만 사랑했는데 한 달 만에 그 마음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 수민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더 예뻐질게, 더 노력할게. 오빠한테 도움이 되는 여자가 될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수민이가 아직 저를 사랑한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민지 씨와 진지한 관계를 시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민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민지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민지 씨 가족들도 나를 정말 좋아하시고 내 커리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 그 말을 듣고 수민이가 더 크게 울더라고요. 오빠, 그 여자가 나보다 뭐가 더 좋아? 예쁘다고? 돈 많다고? 그런 게 사랑보다 중요해? 우리 13년 동안의 사랑이 그런 것보다 못해?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사랑으로는 수민이가 더 진실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지 씨가 훨씬 나은 선택이었거든요. 수미나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어려워. 현실적인 것들도 중요해. 민지 씨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야.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 오빠, 그럼 나는? 13년 동안 오빠 곁에 있었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빠가 힘들 때 옆에서 응원했던 것도, 오빠, 꿈 이루기까지 기다려준 것도 다 의미 없는 거야?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수민이 말도 맞았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수민이의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민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오빠, 알겠어. 오빠 마음은 이미 그 여자한테 가 있구나.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게.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 라고 물어봤더니 만약 그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때는 나를 생각해줘. 나는 계속 오빠를 기다릴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수민이가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민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민지 씨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수민이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민이와 민지 씨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정말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민지 씨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너희가 결혼 얘기를 했다고 하더니 언제 정식으로 양가 상견례를 할 건지 물어보시더라. 어떻게 답변 드릴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였어요. 민지 씨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수민이에게 돌아갈 건지 말이에요.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라고 했더니 뭘 정리해? 수민이는 이미 끝난 일 아니야? 이제 민지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어머니 말씀도 맞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선택이 맞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지 씨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기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민지 씨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니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민지 씨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민지 씨 어머니도 오셨는데 정말 초췌한 모습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기장님, 이런 일로 부르게 되어 죄송해요. 그런데 민지가 기장님이 와야 한다고 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 민지 씨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기장님, 아버지가 괜찮겠죠? 아버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 민지 씨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 그렇게 차분하고 완벽해 보이던 민지 씨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걱정되는 평범한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지 씨가 정말 안도하면서 저한테 기장님, 정말 고마워요. 기장님이 옆에 있어 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민지 씨가 정말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지 씨 아버지가 회복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기장님, 이번 일로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기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민지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니면 저희 집안이나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민지와 결혼하려는 거예요? 정말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기장님 표정을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민지는 정말 기장님을 좋아하는데 기장님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군요. 아버님, 그런 게 아니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손을 들어 막으시더라고요. 기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봐왔는데 진심인지 아닌지는 문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장님,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들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항공 청분 소개도 취소하고 추천서도 쓰지 않겠어요. 그 상태에서도 기장님이 민지를 선택한다면 그때는 진심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지 씨 아버지가 모든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기장님, 이제 순수하게 사랑만으로 선택해 보세요. 민지의 집안도 제가 줄 수 있는 도움도 모두 제외하고 오직 민지라는 사람만 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민지 씨와 결혼할 때 따라오는 모든 혜택들이 사라진 거였어요. 국제선 기장 기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인맥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순수하게 선택해야 하는 거였어요. 민지 씨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민지 씨가 가져다 줄 혜택들을 원했던 건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지 씨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쁘고 똑똑하고 교양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과연 제가 민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반면에 수민이는 어떨까요? 수민이는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배경도 없어요. 하지만 13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저를 믿어준 사람이고요. 며칠 후에 민지 씨를 만났어요. 아버지 일로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기장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괜찮아요.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더니 민지 씨가 그럼 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저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지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민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지만 제가 민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 때문인지 헷갈려요. 민지 씨가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기장님, 정말 솔직하시네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기장님이 저보다는 저희 집안이나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민지 씨가 이어서 말하시길, 기장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장님을 좋아하지만 기장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결혼은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될 거예요. 정말 성숙한 판단이었어요. 그럼 우리라고 말하려는데 민지 씨가 기장님, 우리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장님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저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민지 씨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서로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헤어졌어요. 오히려 이렇게 정리된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인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민지 씨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수민이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정말 바보구나.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다시 수민이한테 돌아간다고? 13년 동안 사귀어 놓고도 결혼 한 번 못한 여자한테? 어머니, 저는 수민이를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에요. 민지 씨는 좋은 조건이었지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라고 했더니 사랑이 밥 먹여주니? 현실을 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지위나 돈보다는 진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민이와 함께라면 비록 평범할지 몰라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수민아, 나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오빠, 왜 갑자기?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 다음날 저녁 공원에서 수민이를 만났어요. 수민이는 여전히 예쁘게 화장하고 나왔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그 여자랑은 어떻게 됐어? 라고 수민이가 물어봤어요. 헤어졌어. 그리고 수민아, 나는 너를 선택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민이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정말? 오빠가 나를 선택한다고? 그 좋은 조건의 여자 놔두고? 응.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수민아. 13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가 진짜야. 조건이나 혜택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수민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 정말이야? 나는 오빠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오빠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내가 있으면 돼. 그게 가장 소중한 거야. 수민이가 제 품에 안기면서 오빠, 나도 오빠를 정말 사랑해. 13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민이와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불만이 많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민이를 다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도 13년 동안 너를 지켜본 애니까 믿을만 하긴 해. 라고 하시면서요. 6개월 후에 수민이와 결혼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수민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지 씨처럼 세련된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진심이 담긴 아름다움이었거든요.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됐어요. 국제선 기장은 결국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행복해요. 수민이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정말 좋아요.
가끔 민지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만약 민지 씨를 선택했다면 지금쯤 훨씬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진짜 사랑을 선택한 거니까요. 수민이도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요리도 더 잘하게 됐고 옷 입는 센스도 늘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더 사랑스럽게 대해주거든요. 민지 씨와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만 이게 더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수민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보니까 정말 설레더라고요. 아이한테는 조건이나 스펙보다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머니도 요즘은 수민이를 정말 예뻐하세요. 역시 13년 동안 너를 사랑한 애가 다르구나. 진심이 느껴져.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자 낳으면 더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벌써 할머니가 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정말 복잡한 시간이었어요. 민지 씨 같은 완벽한 조건의 여자와 수민이 같은 진실한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거니까요. 한때는 조건과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진심이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민지 씨와 결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도움들도 없고요. 하지만 수민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3년 동안 함께 겪어온 것처럼 말이에요. 요즘 제가 깨달은 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조건이나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이 있어야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거든요. 수민이는 저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과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죠. 그게 저한테는 더 소중한 거였어요. 민지 씨도 지금은 다른 좋은 분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서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민지 씨에게는 저보다 더 나은 분이 있을 거고 저에게는 수민이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 수민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빠, 저녁 됐어. 오늘 오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행복한 소리예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바로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조건 좋은 상대와의 현실적인 결혼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사랑해온 사람과의 진실한 사랑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진실한 사랑을 선택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하거든요. 수민이와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사랑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조건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펙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지, 그 사람 없으면 외로운지 그런 마음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건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